다우랑 S&P 500이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. S&P 500 같은 경우가 지금 40 몇 번째라고 이제 하는데, 사실 뭐 저도 한 20번 정도까지는 이제 세다가 체크하다가 지금 뭐 별 의미 없는 숫자 세기이지 않나. 그러니까 계속 신고가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보면 되겠고요. 나스닥도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근데 나스닥은 확실히 아직 그 직전 고점을 돌파하지는 못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. 그래서 뭐 잠깐 기술적으로만 뭐 체크하고 넘어가면 사실 이런 식의 이제 움직임이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. S&P 500이 여기서 이제 0.7% 간밤에 새벽에 마감을 하면서, 여기서 흔히 말해서 진짜 뭐 국내 시장이라면 야, 직전 고점 넘겼으니까 옆으로 횡보하다가 한 번 정도는 뭐 밀렸다 가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, 미국 시장은 뭐 21선 부근에서 지지받으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. 다우 역시 마찬가지로 21선,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지지받을 자리에서,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이탈이 안 되면 위쪽으로 방향이 기본값으로 이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종가상 사상 최고치 9월 27일 날 이제 윗꼬리가 좀 달렸기 때문에 종가상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. 그다음에 이제 나스닥인데, 나스닥은 아직 이날 그 9월 26일 날 요 고점을 넘기진 못했습니다. 근데 이틀 연속 일단은 양봉을 좀 뽑아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. 일부 그 기술주, 그러니까 뭐 엔비디아가 있다가 뭐 차트 보겠지만 그때 당시에도 삼각수렴을 이제 돌파하는 흐름이었다. 그래서 뭐 그 기술적인 흐름을 그냥 다른 거 다 제외하고 페어하게 놓고 보면은 일단 돌파가 맞기 때문에 추가적인 움직임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것들이었는데, 나스닥이 그런 움직임을 보여줬고요. 그다음에 이따가 보겠지만 몇몇 종목들도 신고가가 좀 나왔습니다. 그래서 엔비디아 혼자 가는 건 좀 아닌 것 같고, 몇몇 그 진짜 이 앞전에 흔히 말해서 그 AI 관련된 종목이라고 얘기했었던 것들 중에서 몇몇들만 살아서 일단 신고가가 좀 나오는 흐름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쉬는 동안에 중국 증시가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좀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8일날 화요일날 같은 경우가 이제 아침에 상한가, 지수 상한가 10%에서 시작을 해서 종가가 이제 그 4%, 저가는 물론 1%대까지, 그래서 지수의 변동성이 뭐 10%가 나오는 그런 흐름이었는데, 수요일날 같은 경우에 6.62% 뭐 그렇게 이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. 이제 월요일날 여기 나와가지고 주말간 이제 외신 쪽에서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 외신 기자들한테 화요일날 이제 뭐 발표할 것이다, 뭐 추가적으로 코멘트 할 것이다라고 이제 소식 전해드리면서, 거기서 조금만 이제 뭐 미스나 아니면 좀 그렇게 나와도 시장이 차익 실현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, 공교롭게 월요일날 미국 시장에서 ADR은 강했기 때문에 제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ADR은 좀 강하네요. 시장이 되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. 라고 했는데, 역시나 이제 시장이 결국엔 단기간에 이제 고점이 있었고, 그때 이제 뭐 화요일날 뭐 특별하게 뭐 코멘트 나온 게 없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차익 실현이 좀 강하게 쏟아졌는데, 중국도 확실히 뭐 그 마음을 먹긴 했나 봅니다. 이번에 그 추가적으로 뭐 부양책 관련해가지고 코멘트가 12일 날 있을 것이다. 요렇게 이제 또 나오고 있거든요. 오늘 10일이잖아요. 그러면은 최근 한 2주 안에 계속 부양책들을 내놓고 있는 것 같아요. 이거를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가 있는데, 중국이 이렇게 급박한가? 그러니까 이렇게 부양책을 쏟아낼 정도로 좋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,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부양책을 가지고 시장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긴 하지만 과연 연속성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계속 저도 뭐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. 그게 이제 증시가 단기간에 랠리를 펼쳐지다 보니까 그런 차익 실현이 나오지 않았나. 물론 이제 항생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조정이 이렇게 좀 크게 나온 그런 상황이다라면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뭐 차이나 플레이가 일부 종목들에서는 좀 가동이 됐었던 측면이 있는데, 그게 좀 쉬어갈 수 있는 흐름들, 물론 12일 날 또 어떤 지표가, 그러니까 어떤 코멘트가 나오는지는 봐야겠지만, 단기간에 지수가 이렇게 올라온 건 변동성이 너무 크지 않나 정도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앞서도 뭐 FOMC 의사록에 대해서 연준 의사들 뭐 코멘트가 좀 나오긴 했는데, 9월 FOMC에서도 빅컷과 스몰컷이 좀 양분이 되어 있었던, 그래서 금리가 50pp가 인하가 됐을 때 만장일치나 이런 것들이 없었던 게 되게 몇십 년 만의 일이라고는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에는 약간 뭔가 진짜 뭐 대선을 앞두고, 그러니까
사람들이 뭐 이건 음모론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긴 했지만 대선의 영향을 벗어나서 그 50pp를 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측면들에 대한 노이즈들이 조금 있었지만 시장은 그거를 크게 개의치 않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11월 달에 금리 동결 가능성이 되게 많이 올라왔습니다. 그러니까 뭐 비컷에 대한 이야기들, 뭐 기대감, 뭐 이런 것들 뭐 시장에서는 좀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 말고 지금 뭐 시장에서 그 페드워치 툴로 놓고 보면은 한 29%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. 이것도 뭐 실시간으로 거의 바뀌는 흐름이어서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휴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13%, 14%였는데 FOMC 의사로 공개 나오고 나서 지금 뭐 29%까지 좀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 개별적인 종목들 좀 들어가서 보면 마켓맵으로 보면은 이런 식의 움직임인데요. 물론 이제 이틀치이기 때문에 이건 어제장 것만 본 거고 그 전날 보면 엔비디아가 진짜 강했습니다. 엔비디아 여기서 이제 뭐 자동 추세선으로도 이제 그려진 거 뭐 본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돌파가 됐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기술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그래서 132불까지 일단은 올라온 그런 상황이고요. 엔비디아도 그 미국 월가에서도 대부분 긍정적으로 코멘트를 하고는 있지만 약간 의견들은 좀 엇갈리는 것 같긴 합니다. 그 야후 파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상승 랠리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하는 반면 시티 같은 경우에는 연말까지 박스권 정체를 좀 예상한다.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를 사실 돌파를 140불을 시티는 어쨌든 강하게 넘지는 못할 가능성을 보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야후 파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 넘어서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코멘트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엔비디아 하나만 가능한 게 아니라요. 그 신고가 나온 종목들을 몇 개 이제 좀 체크를 해봤더니 흔히 말해서 이제 브로드컴 있잖아요.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신고가가 좀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. 보면은 6월 달에 이제 고가를 찍었었는데 이게 120불 후반, 그러니까 130불 때까지 이제 빠졌다가 거기서 한 60% 정도가 오른 겁니다. 그러니까 5, 60%가 185불까지 이제 좀 올라온 그런 상황이고요. 그 다음에 여기 아침에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버티볼딩스 같은 경우에 액침냉가 요것도 신고가거든요. 보면은 6월달 고점에서 이것도 변동성이 되게 커요. 그러니까 이게 110불 정도로 치면은 60불 수준까지 이제 빠진 거였거든요. 여기 거의 한 반 정도 이제 상승폭을 반납을 했었던 거를 다시 지금 110불까지 좀 올려놓은 그런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 사실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나 아니면은 미국의 반도체 전체적인 종목들을 보면은 위치가 좀 상이하긴 한데 대표적으로 이제 마이크론이잖아요. 마이크론은 160불인데 지금 뭐 100불 수준에 있긴 한데 몇몇 그러니까 정말로 AI 할 때 정말로 필요한 기업들 대표적으로 엔비디아가 될 수 있겠고 그다음에 냉각 같은 경우에 하는 버티볼딩스 또 지금 신고가고요. 그다음에 브로드컴 이런 것도 이제 신고가가 나오는 거 보면 요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AI에 대한 성장은 유효하다. 근데 처음에 그게 막 발발을 했을 때 모든 종목들이 다 가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제 진짜 흔히 말하는 뭐 주식시장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. 옥석 가리기? 옥석 가리기가 확실히 된 것 같아요. 이미. 그래서 그 옥석 중에서도 정말로 그 엔비디아 밸류체인과 그 다음에 그 성장세를 같이 향유할 수 있는 기업들만 가는 게 아닌가 몇몇 종목들 움직임 보면은 그래서 확실히 더 뭐 옥석가리기 국내 시장도 뭐 마찬가지잖아요. 사실 몇몇 종목들만 이제 뭐 살아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그 AI 수요를 사실 직접적으로 받아주고 있는 거, 그 타이완 세미컨덕터 매뉴팩처링 컴퍼니에서 TSMC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. 그래서 이것도 신고가 부근입니다. 근데 이번에 TSMC가 3분기 매출 나는데 정말로 이게 그 삼성전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초격차 이야기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초격차는 지금 TSMC가 확실히 초격차를 벌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. 모든 그 미국의 빅테크들이 제조를 하기 위해서 TSMC에 줄을 서고 있는 거잖아요. 어떻게 그렇죠. 보면은 그런 흐름들이 이제 그 주가나 매출단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. 지금 보면은 3분기 매출이 39% 정도 증가가 됐고요. 야 대단하네. 그 다음에 이제 계속 그 미국의 빅테크들이 줄을 서니까 공장이 부족하잖아요.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전자 팹 공장 뭐 한 해 만에 이제 뭐 약간 뭐 그런 이게 있는데 지금 TSMC 같은 경우는 가오슝에다가 반도체 공장 5개 신설한다. 그만큼 수요가 이쪽은 탄탄하게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. 그래서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
그 왜 삼성전자를 팔았는지 항상 그렇거든요. 그때 처음에 막 외국인들 수급이 나올 때도 그랬지만 결국엔 외국인들이 이기긴 하고 결국엔 외국인들이 그렇게 파는 이유는 있을 것이다라는 게 아마 이번 실적으로 나오지 않았나. 그리고 그런 것들을 또 이제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TSMC와의 차이가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나라는 것들이 TSMC 개인적으로는 뭐 실적 나오면서 좀 더 느낌이 그러니까 좀 기분이 좀 그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금리 인하는 우리에게는 기회입니다.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죠. 우리 포트폴리오에는 변화되는 주도주를 가지고 올 수 있게 하겠습니다.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. 주도주 같은 경우가 뭐 천차만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실제 이게 뭐 우리 포트에 가지고 올 수 있냐?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. 기초 VOD 강의가 먼저 진행되고요. 주 2회 라이브를 통해서 지금 변화되는 시장에서 바로 수익을 볼 수 있게 종목들을 추려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. 함께 돈을 벌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. 저와 함께라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